정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여보, 정말 이상해요. 요즘 병원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남편 민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대성 메디컬 센터를 30년 동안 운영해온 그였지만 최근 들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특히 야간에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정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간호대학을 갓 졸업한 25세의 정미가 응급실에서 첫 근무를 하던 날이었죠. 선생님, 환자가 위험해요. 당시 정미는 의사도 놓친 환자의 미묘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빠른 판단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첫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러나 29세에 찾아온 화재는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남편과 어린 아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엄마, 무서워. 아들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작은 건물 몇 채를 임대해 주며 생계를 유지했고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죠. 그러다 5년 전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미야, 나도 아내를 잃었어.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떨까? 민호 역시 아내를 먼저 보낸 상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 정미는 이사장 부인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간호사였던 자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정미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부탁이 있어요. 당신이 직접 병원 상황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병사나 청소원으로 위장해서 말이에요. 정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간호사 경험을 믿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정미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일주일 후 정미는 대성 메디컬 센터 인사과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간병사 겸 청소원으로 지원하셨다고요? 인사과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야간 근무 가능합니다.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다른 병원에서 몇 년 일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였지만요. 첫 출근 날 밤 정미는 간병사복을 입고 거울을 바라봤어요. 이사장 부인에서 간병사로 변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정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의료 현장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정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은 예전 간호사 시절처럼 날카로웠어요. 과연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첫 근무를 시작한 정미는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밤 10시 병원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 다가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한정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저는 조은숙이에요.
여기서 벌써 8년째 일하고 있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은숙의 손은 거칠었지만 악수하는 힘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미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15층은 특히 조심하세요. 장세진 진료부장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은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까다로우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세진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어요. 은숙은 정미에게 병원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1000병상 규모의 거대한 건물은 미로 같았어요. 여기는 응급실이고 저기는 중환자실이에요. 밤에는 특히 조용히 해야 해요. 두 사람이 응급실 앞을 지날 때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도 못해? 간병사 주제! 정미의 몸이 움찔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목소리가 장 진료부장님이에요.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미는 응급실 유리문 너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20대 여성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김혜진 간병사. 당신 때문에 환자가 위험해질 뻔했잖아. 혜진이라는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간병사를 향한 그 시선,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저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건가?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정미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새로운 청소원일 뿐이니까요. 가요, 정미 씨, 저기 있으면 우리도 혼나요. 은숙이 정미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다음 날 낮 정미는 휴게실에서 은숙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 아드님이 의대 재수생이라고 들었는데. 네, 올해로 3년째예요. 은숙의 눈가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의대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아이 꿈이거든요. 은숙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직원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었다고 하던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장진료 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정미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정미는 15층 청소를 맡았습니다. 진료부장실 앞을 지날 때 안에서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비 납품 거는 어떻게 됐나? 우리가 정한 업체로 해야 한다고 했잖아. 정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리베이트는 예전처럼 주기로 했고 간병사 파견 업체도 마찬가지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명백한 비리였습니다. 정미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30년 전 간호사 시절 그녀는 부정부패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아, 누구야? 갑자기 문이 열리고 장세진이 나타났습니다. 정미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청소 중입니다. 청소는 조용히 해, 시끄럽잖아. 장세진의 눈빛이 차갑게 정미를 훑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는 지하 의료 폐기물 보관실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버려진 서류들 사이에서 의료사고은 폐라는 제목의 문서를 찾았습니다. 장세진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이런 일이. 정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세진에게 혼났던 그 간병사였어요. 괜찮아, 너는 왜 여기에? 폐기물 버리러 왔어요. 그런데 언니,
울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혜진의 눈가가 빨갰습니다. 내가 운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정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30년 전 후배 간호사들을 챙기던 때처럼요. 당진료 부장님이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요구?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퇴근 후에 같이 술 마시자고 하세요. 거절하면 일에서 빼버리겠다고 하고. 정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봤니? 말해봤지만 다들 참으라고만 해요. 일자리 잃기 싫다고.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미는 혜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혜진아, 혹시 증거가 있니? 녹음이라도. 몇 번 녹음했어요. 혹시 몰라서. 잘했어. 그 파일 잘 보관해둬. 정미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장세진의 비리, 혜진에 대한 성희롱, 은숙의 어려운 처지, 그리고 버려진 의료사고 은폐 문서까지. 이 병원이 정말 환자를 살리는 곳일까? 정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멀리 보이는 대성 메디컬 센터의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어. 정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이제 병원의 밤 풍경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보는 장세진의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15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간병사들은 정말 머리가 나쁘다니까. 정미는 복도 청소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유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성실한 간호사였어요. 응급실 간호사 주제에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장세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간호사 주제에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고 장세진이 나왔어요. 얼굴이 시뻘갰습니다. 아, 청소하는 아줌마? 장세진이 정미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 바닥 좀 다시 닦아. 더럽잖아. 정미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닦은 곳이었어요. 깨끗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내가 더럽다고 하면 더러운 거야. 장세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해했어? 그 순간 정미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장세진은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응급실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응급환자 들어옵니다. 구급차에서 50대 남성이 실려 들어왔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미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응급실 상황이 늘 궁금했거든요. 심근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유간호사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장세진이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진료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다고. 장세진의 말이 어눌했어요. 술 냄새가 멀리서도 났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의사가 술에 취해 있다니. 제세동기 준비. 유간호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세진은 비틀거리며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할게. 진료부장님 다른 의사를 부를까요?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장세진이 화를 냈습니다. 정미는 환자의 모니터를 봤어요. 30년 전 간호사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심실세동이야. 지금 당장 제세동을 해야 해. 하지만 장세진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혈압부터 재자. 아니에요. 지금은 제세동이 우선이에요. 유간호사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간호사 주제에 의사한테 지시해? 장세진이 화를 냈어요. 그 사이 환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정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요. 정미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장세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환자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세동해야 해요. 늦으면 위험해져요. 당신이 뭘 안다고? 제가 간호사였어요. 정미가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어요. 정미는 제세동기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00줄 충전. 안 돼. 당신이 하면 안 돼. 장세진이 정미를 막으려 했지만 정미는 이미 패드를 환자 가슴에 대고 있었어요.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변했어요. 정상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살아났어요. 유간호사가 기뻐했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정미가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미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정말 간호사였어요? 유간호사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예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세진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간병사 주제에 의료 행위를 해? 당장 나가. 환자를 살렸는데요.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내드는 거야? 장세진이 정미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장세진이 정미의 간병사복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당장 이 옷 벗고 나가. 정미의 옷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응급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진료부장님 뭐 하시는 건가요? 유간호사가 다급히 말했지만 장세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정미는 찢어진 옷을 붙잡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세진이 정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정미는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진료부장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너도 조용히 해. 다 같이 편먹는 거야?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민호였습니다. 정미의 남편이자 병원 이사장이었어요. 이사장님, 장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술에 취한 장세진과 넘어질 뻔한 정미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번갈아 봤어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급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호는 장세진의 술 냄새를 맡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장 진료부장, 지금 술을 드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장세진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사장님, 간병사가 의료 행위를 했어요. 이건 불법이라고요. 장세진이 정미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민호의 시선이 정미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이 스쳤습니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민호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제때 응급처치를 받아서. 유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응급처치를 했습니까? 정미 씨가. 아니, 한정미 간병사가 했습니다.
유간호사가 정미를 바라봤어요.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장진료 부장은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하지만 이사장님, 지금은 환자가 우선입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장세진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가 응급실을 나가기 전 정미와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는 일찍 출근했어요. 병원 로비에는 창립 30주년 기념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기념식이구나. 정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든 것이 그날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 뒤에서 은숙이 뛰어왔어요. 어제 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정미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은숙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간호사 출신이셨다니.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환자들 보는 눈빛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시더라고요. 정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오후 정미는 장세진의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문이 열린 것을 봤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야 해. 간병사 때문에 내 평판이 망가질 순 없어. 정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장세진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계약해지든 뭐든. 정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응급실 간호사들도 문제야.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정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다음 주 창립기념식 전에 정리해야겠어. 이사장 앞에서 망신당할 순 없다고. 녹음을 마친 정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창립 기념식, 그때가 적절한 때인 것 같아. 저녁이 되자 정미는 혜진을 만났어요. 언니,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혜진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장 진료부장님이 완전히 당황하던 모습 못 봤어요? 혜진아, 그 녹음 파일 아직 가지고 있지? 네, 왜요? 곧 필요할 것 같아서 잘 보관해둬. 정미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혜진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정미는 민호와 짧게 만났습니다. 어떤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비리도 있고 성희롱도 있고. 정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립 기념식 때 모든 걸 공개하시겠어요? 모든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된 증거들이 있습니까? 녹음 파일, 사진, 서류들. 충분해요. 정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정체를 숨기는 게. 괜찮아요. 이 일이 끝나면 모든 게 의미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창립 기념식 전날 정미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했어요. 장세진의 비리 녹음 파일, 혜진에게 성희롱하는 내용, 의료사고 은폐 서류, 그리고 어젯밤 응급실 폭력 사건의 CCTV 영상까지. 이제 됐어. 정미는 USB를 꼭 쥐었어요. 그날 밤 정미는 은숙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숙 씨, 내일 기념식에 꼭 참석하세요. 당연히 참석하죠.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은숙 씨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요. 은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내일 알게 될 거예요. 정미가 미소를 지었어요. 창립 기념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미는 간병사복안에 단정한 정장을 입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모든 걸 끝내는 거야. 거울을 보니 57세의 여성이 아니라
30년 전 당당했던 간호사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대강당에는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세진도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곧 그 표정이 바뀔 거야. 정미는 대강당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 메디컬 센터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분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병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미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분을 보셨을 텐데 정말 누구인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장세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분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한정미 씨. 정미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어요.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어? 저분 간병사 아니야? 청소하시던 분 맞네. 정미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미입니다. 그녀가 간병사복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간병사와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간병사복 안에서 단정한 정장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정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대성 메디컬 센터 이사장의 아내입니다. 대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장세진의 커피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저는 간호사였습니다.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스크린에 정미의 정장 차림 사진이 나타났어요. 우리 병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미가 USB를 꺼내 기술팀에게 건넸어요. 이 병원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미의 시선이 유간호사를 향했어요. 유간호사님처럼 환자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분들. 유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조은숙 씨처럼 아들의 꿈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은숙이 깜짝 놀라며 정미를 바라봤어요. 김혜진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분들. 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병원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권력을 남용하고 환자의 안전보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장세진의 비리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장세진 진료부장. 장세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가 믿겠어? 그럼 직접 들어보시죠. 스크린에서 장세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장비 납품 거는 어떻게 됐나? 리베이트는 예전처럼. 장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혜진에 대한 성희롱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퇴근 후에 같이 술 마시자. 거절하면 일에서 빼버린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마지막으로 어젯밤 일입니다. 응급실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술에 취한 장세진이 정미를 밀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직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진료부장이었다고. 장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첫째, 장세진 진료부장을 즉시 해임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둘째, 모든 비리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대성 의료 장학금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조은숙 씨의 아들입니다. 은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유간호사님은 응급실 간호팀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유간호사가 감격해 했어요. 김혜진 씨는 새로 만들 환자권리보호센터의 상담사로 임명합니다. 혜진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모든 간병사와 청소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대강당이 기쁨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정미는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은숙과 혜진, 그리고 다른 간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미 씨. 아니, 사모님. 은숙이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냥 정미 언니라고 불러요. 우리 동료였잖아요. 정미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희를 위해 이런 일을.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됐거든요. 정미가 모든 사람들 이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같이 밥 먹어요. 정말요? 이사장 부인이 저희랑요? 전 그냥 간호사 정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녁이 되어 정미와 민호는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당신답게. 민호가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병원이 정말 환자를 위한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을 위한 병원으로 만들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6개월 후 대성 메디컬 센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새로운 명판이 걸려 있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미. 은숙의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고 혜진은 환자권리보호센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유간호사는 훌륭한 팀장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죠. 정미는 정식으로 병원 환자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주 한 번은 간병사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정미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환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정미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변화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 정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언제든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